여행이 누군가에겐 일상이 되는 도시 목포. 바다를 따라 걸으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는 곳입니다. 100년의 시간과 이야기가 도시 곳곳에 살아 숨쉬고 문화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도시. 사람이 모이고 맛이 이야기가 되고 축제가 도시를 더 다채롭게 물들입니다. 여행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특별해지는 곳, 여기는 목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포시장 강성입니다. 오늘이 취임 32일째입니다. 그간 취임식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기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크게 있었던 일은 우리 목포시에 대대적인 승진과 전보 인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민선 9기를 이끌어가는데 한 축에서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공약을 제대로 힘차게 실현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한 달 동안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제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중에 목포 신항 해상풍력 허브 구축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좋은 경사가 있었고요. 또 그제는 약 3만 5천 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목포 해상 WCO가 평화광장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목포를 찾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밤에 해상 음악 분수와 불꽃쇼가 함께 어우러지는 해상 WCO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목포 밤바다에 낭만을 즐기는 해상 WCO 많이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8월 본격적인 무더위철이 왔는데요. 저희들 목포시에서는 폭염철에 대비해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온열 질환 대처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준비를 동별로도 하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이렇게 냉방 이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주거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일일이 방문하면서 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곧바로 목포시에 알려주시면 더 빠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또 행복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님의 간략한 인사말 또 더위에 시민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전에 우리가 본 클럽에서 목포 항만 개발 및 활성화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가 항만 계획에 목포시 건의사항 일부 반영이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10,000톤 이상의 선적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개항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 또는 확장하는 그럴 계획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목포항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네. 이런 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포항은 목포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무역항입니다. 전라남도의 여수항, 완도항, 그리고 목포항이 무역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물동량을 자랑하는 곳이 목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제4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요. 이 수정계획에 목포 신항에서 해상풍력 지원을 위한 해상풍력 전용부두 2선석 건설이 확정이 됐습니다. 각각 800억으로 총 1,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해상풍력 전용부두에 기업들이 입주해서 해상풍력 자재를 야적하고 제조하고 또 관리하는 배후단지가 필요한데요. 약 7만 평의 배후단지를 만들어가는 해상풍력 지원을 위한 2단계 배후단지 호환 축조 사업 예산이 또 반영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자동차 부두가 3만 톤급 자동차 부두가 저반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5만 톤급으로 확장하는 사업도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총 2,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목포신항 해상풍력 거점 허브 구축 사업의 핵심 내용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 항만 허브 구축, 거점 시설 구축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약간 2천억 이상의 국비가 이제 투입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목포 신항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활성화를 꾀할 것인데 실은 이제 인구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만 인구 문제도 그렇고 실은 목포항 신항에 또는 목포항 전반적인 활성화 필요하거든요. 허브 우측을 통해서 한다면 아까 부장판은 나중에 이제 관련 업체에 대해서 예,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대로 잘 포괄적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엊그제 인사하셨죠? 그렇습니다. 대대적인 인사를 하셨는데 근본적인 것은 이제 시장님이 취임하시 얼마 안 돼서 내부적인 그 공직 사회를 충분히 파악은 아직은 조금 그러시겠지만은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 공직자들이 그 지자체장 행태에 따라서 많이 관성에 젖어 있다고 이렇게 시민이 많이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근데 앞으로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근무 기간과 함께 자기 소신과 책임과 열정이 넘치는 그런 공직 사회를 위한다면은 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부터 솔선수범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 그간에 관성에 젖어서 소극적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또 소극적으로 대하고 또 회피 행정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적극 행정, 적극 공무원의 모습으로 함께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또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이번 7월 24일 제 첫 인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승진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전보가 있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혁신의 내용 그리고 당평의 내용을 그리고 구제의 내용을 골고루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가 이 민선 9기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는 인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단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통해서 민선 9기의 실체까지도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인사 과정에서 약간 부각되거나 미처 처리하지 못한 점은 향후 인사에서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대 어떤 인사보다도 깨끗한 인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옳은 인사,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인사였다는 점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우리 이제 시장님 성향을 저도 잘 아니까 당연히 깨끗한 인사, 자분 인사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잘 하셨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지만 집권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뒷받침을 주는 건 결국은 여당인데 네네. 시장의 시정을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은 누구냐면 공직자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공직자들이 혼연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장 선거 때마다 여러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어느 단체장이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우리 시장님이 아마 각별하니 그 이 강성희 시장호가 출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또는 그 직원들도 그만큼 시장님의 정책을 따라갈 수 있는 팀들이 그런 그 정책 브레인 이런 팀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시장님이 그것도 좀 별도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시정을 펼치자면 하여튼간에 제일 먼저 우리 공무원들과의 화합해서 협력해서 일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화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 예산제라든가 또는 정책 관련 자문위원회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우리 강성희 시장님의 주요 그 보관이 굉장히 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먹고 시행이 앞으로 향후 잘 되리라 믿습니다. 네네. 세 번째 질은 이제 매우 중요한 질입니다만 조금 전에 그 민영배 특별시장이 남학청사에서 그 간담회를 했는데 결국 의대 문제가 나왔어요. 네네. 사실은 지금 들어보니까 교가부의 입장에서는 우선 통합을 하라. 네. 그리고 동서 지역에서는 각각 이해관계에 따른 그 차이를 먼저 이렇게 정리해 하면서 통합을 하는 방법. 교가부는 행정 입장에서 우선 통합하라 해서 뭐 열흘간 정도 양측에 타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이것은 각자 주장을 살펴보면은 결국 이것은 물 건너 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러나 그 최근에 시청에 특별시에서 동북권의 의료 혁신타운 구축 그 프로젝트하고 서북권에 이제 메디컬타운 구축 프로젝트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장님은 즉각 이제 반응이 아주 환영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양 대학을 보면은 굉장히 첨예한 과정이 지금도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의대 또는 의과대학 병원과 의대 관련 이게 최종 방점을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예, 목포시는 어떠한 경우도 36년 동안 일관되게 외쳐오고 소망해왔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포 시민들의 핵심 이익은 우리가 병원이 멀어서 병원을 찾아가다가 돌아갈 수 있는 없도록 하는 그런 서부권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또 목포시가 지역 완결형 의료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반드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더라도 높은 수준의 수술과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점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목포시는 목포대학교의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이 동시에 유치되고 설립되기를 바라는 입장이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저 동북권과 서북권의 그 인구 비례를 보면 사실 동북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도 의대 병원이 설립됐을 때는 의대 베드 그 병상 차이로 설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구가 더 많은 데는 베드 수를 늘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의대 병원은 분명히 우리 지역의 그 의료 총체적인 그 어떤 그 과정에서 좀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시장님이 꾸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접안해 주시고 네네. 또 필요하다면 언론에도 많은 말씀 남기셔서 네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들은 이명배 시장께서 7월 27일 날 이른바 초광역 통합 의료 벨트 조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를 이른바 메가 메디컬 시티로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동북권에는 의료 혁신타운을, 서북권에는 메디컬 시티 프로젝트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메디컬 시티 프로젝트 구상에 의하면 목포권에는 서북권에는 국립의대, 대학병원 그리고 연구기관, 즉 R&D 기관을 함께 유치하는 이른바 집적화를 하겠다는 메디컬 타운 구상이었습니다. 이런 구상에 대해서 36년 동안 지금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외쳐온 저희로서는 그 구상을 적극 환영하고 이 구상이 반드시 이번 민선 9기에 실현되도록 통합특별시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의 어떤 완고하고 강경한 이런 모든 그 뜻이 이 서북권의 모든 시민들의 한결같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의 많은 그 추진을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가 있습니다만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포 시정 재정 부족이 좀 사실 많지요. 그렇습니다. 인근 신화도 뭐 엄청나게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전임 집행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공과를 놓고 본다면은 불필요한 예산 출혈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예산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후임자를 보더라도 보면은 그걸 판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다 과감히 뭐 정리하실 것이고 줄이시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중앙부처를 다니시면서 많이 그 국비 확보에 노력하셨어요. 네네. 그 일부 성과하고 있었다면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목포 인구 지금 문제입니다. 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인구가 지금 20만이 무너져버린 상황, 이 상황을 과연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런 측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다 믿는데 이 두 가지 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들의 생활 민원이 빠르게 처리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문화예술 활동을 하신 분들, 체육 활동을 하신 분들, 시민단체 활동하신 분들의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깎이고 있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통 교부세가 1년 사이에 500억이 줄어들고 또 400억이 줄어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재정이 최악의 위기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제외한
목포시에서 실제 관리하고 있는 이른바 관리재정, 행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관리재정은 매우 건전하고 튼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목포시는 올해만 해도 총 710억의 부채가 있었는데 60억을 이미 상환을 해서 부채 잔액은 65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를테면 순천시 같은 경우는 1,200억, 여수시 같은 경우는 1,100억 정도의 부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부채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고 말씀드리고, 관리 재정은 매우 튼튼한데 체감 재정은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을 빨리 두 가지 문제를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세외 수입,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한 합리적 운영을 통해서 목포 시민들이 체감 재정에서 위기에서 안정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 문제인데요. 인구 문제, 지난 5월 달에 목포시 인구가 20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18만 명으로 인구가 2만 명이 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위기를 우리 목포시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구를 회복하고 인구 활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등록 인구,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거죠. 출산 장려금, 또 출산 축하금, 기타 보육, 양육화 사업비를 늘려가고 합리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 활력을 만들기 위한 생활인구 전략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목포시는 인구 활력, 생활인구를 포함한 인구 활력 프로젝트를 인구 활력 1,100천 프로젝트로 사업 명칭을 네이밍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만 명 이상의 애국인 주민, 또 일주에 100만 명 이상의 생활인구, 또 1천만 명 이상의 체류형 관광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생활인구 100만 명 이상이 움직인다면 목포시가 활력 넘치는 도시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님 말씀을 아주 충분히 경청 잘했고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라 생각합니다만, 이제 기타 질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이전에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인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유아 보육 환경과 아동복지, 이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 이제 다 함께 돌봄도 물론 우리가 지금 그렇죠? 다 함께 돌봄 포함해서 아동복지가 이제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대부분 노인복지나 영유아 이렇게 좀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제 돌봄을 많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특별히 남다른 식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유아 문제와 지역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유아 보육 사업 중에 이제 아이돌봄 사업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교실과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더 높은 또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계시고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의 이렇게 이와 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특히 그 정주 여건을 포함해서 목포 시정의 전반에 관해서 짧지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의대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복지 분야라든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오늘 그 전반적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보도가